안녕하세요. 저는 이정호입니다. 올해 68이에요. 30살에 공무원 시험에 붙어서 지방시청 일반행정직으로 30년을 일했습니다. 30년이요. 짧지 않은 시간이죠. 그 시간 동안 제 책상 위엔 늘 계획표가 있었어요. 보고서 기한, 예산 집행 일정, 민원 처리 순서. 모든 게 정해진 대로 흘러가야 마음이 편했죠. 사람들은 저를 칼 같다고 했어요. 이정호 과장한테 맡기면 틀림없어. 그 말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는 제 방식이 옳다고 믿었어요. 규칙을 지키고 원칙대로 살면 인생도 그렇게 흘러갈 거라고요. 그래서인지 퇴직 후 인생도 똑같이 짰습니다. 퇴직금에 아파트 판 돈까지 합치면 13억. 시골 내려가서 전원주택 짓고 텃밭 가꾸며 여생 보내자. 완벽했습니다. 적어도 그때는요. 퇴직식 날 동료들이 이런 말을 했죠. 이 과장님 부럽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셨잖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계획 없이 퇴직하면 안 되지. 나는 다 준비했어. 그땐 몰랐어요. 세상은 계획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아니 어쩌면요.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아내와 저는 충북의 한 시골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도시에서 차로 2시간. 조용하고 공기 좋고 땅값도 괜찮았죠. 저는 퇴직 전부터 엑셀 파일을 만들었어요. 집 짓는데 4억, 차량 5천, 생활비 월 250만 원, 비상금 5천. 한 줄 한 줄 정성스럽게 작성했습니다. 심지어 5년 뒤, 10년 뒤 예상 지출까지 다 계산해 놨어요. 이 정도면 20년은 문제 없어. 그렇게 믿었어요. 아내는 처음엔 걱정했습니다. 여보, 시골 생활이 쉽지 않을 텐데. 저는 자신 있게 말했죠. 괜찮아. 나 30년 동안 예산 관리했잖아. 이런 거 눈 감고도 할 수 있어. 그렇게 우리는 내려갔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마당을 쓸고 탁장에서 계란을 꺼내고 마당에서 감을 땄어요. 아내와 함께 텃밭에 상추도 심고 토마토도 키웠죠. 저녁엔 평상에 앉아서 별을 보며 막걸리 한 잔 했습니다. 아, 이게 진짜 인생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도시에서 30년 동안 살면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별들이 그날 밤엔 쏟아질 것처럼 많았어요. 그런데요, 그 평화가 너무 완벽해서 어느 순간부턴 불안했습니다. 뭔가 빠뜨린 것 같은 기분, 뭔가 놓친 것 같은 느낌. 그땐 그게 뭔지는 몰랐어요. 첫 번째로 틀어진 건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사 오자마자 관공서에 가서 전입신고부터 했어요. 농지 취득 신고도 하고 건축 허가도 받았죠. 이제 됐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요, 마을 사람들은 달랐어요. 어느 날 마을 어르신 한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군요. 이장님한테는 보고라도 하고 와야지. 갑자기 집 짓는 게 어디 있어요? 저는 잠깐 당황했지만 곧 대답했죠. 허가 다 받았는데요.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한 거였어요. 법대로 했으니까 문제 없잖아요. 근데 그 어르신 표정이 굳더군요. 뻥. 그 한마디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저 사람 도시 사람이네. 말투가 차갑니다. 우리랑은 다른 사람이야. 소문은 빨랐어요. 마을 회관에서 모임이 있어도 저한테는 연락이 안 왔습니다. 이웃 어르신들이 밭이라는 모습을 보고 인사를 해도 대답이 짧았어요. 네. 그뿐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시골은 행정이 아니라 관계로 굴러가는 곳이라는 걸. 규정보다 정이 먼저였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아니,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몰라요. 30년 동안 내 방식이 옳다고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어느 날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웃들한테 떡이라도 돌릴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왜? 우리가 잘못한 게 뭐 있어? 법대로 했는데.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날 밤 아내가 혼자 한숨 쉬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문제는 제도가 아니라 저였다는 걸요. 다음은 돈이었습니다. 저는 한 달 예산을 250만 원으로 잡았어요. 도시에서 쓰던 것보다 훨씬 적게요. 시골은 물가가 싸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출은요? 매달 4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렇게 돈이 나가지? 제 머릿속은 계산기처럼 돌아갔지만 답은 안 나왔어요. 영수증을 하나하나 펼쳐봤습니다. 겨울엔 난방유가 생각보다 많이 들었어요. 도시에선 도시가스였는데 여긴 기름 보일러였거든요. 한 달에 80만 원. 예산의 3배였습니다. 여름엔 벌레 방제 비용이 쏟아졌어요. 농약, 살충제, 제초제. 이것도 돈이 들어가네. 도시에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항목들이 지출 목록을 채워갔습니다. 게다가요, 장비 고장도 잦았어요. 제초기, 경운기, 분무기. 하나씩 고장 나면 수리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거 새로 사는 게 나을까? 그렇게 고민하다 보면 또 돈이 나갔어요. 예산표는 늘 정확했는데 세상은 엑셀처럼 움직이지 않더군요. 게다가요, 이웃들이 자꾸 부탁을 했어요. 정호 씨 마을 행사 좀 도와줘야지. 회비 내야 하는데 10만 원만 내주세요. 이번에 새로 오신 분, 이장님한테 인사 안 했대요? 저는 그때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제 자유 아닌가요? 회비요? 의무는 아니잖아요. 공무원 시절 버릇처럼 법적 근거를 따졌던 거예요. 그 말 한마디로 도시 냄새 나는 사람이라는 꼬리표가 붙었죠. 어느 날 마을 슈퍼 주인이 그러더군요. 정호 씨는 참 융통성이 없으시네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융통성? 나는 그냥 원칙대로 한 건데. 그날 밤 저는 홀로 앉아서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근데 답은 안 나왔습니다. 이웃들과의 관계가 틀어지자 이상하게 모든 게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집 수리할 때 장비를 빌릴 사람이 없었어요. 전에 마을 어르신한테 부탁했을 때 바빠서 안 돼요라는 대답만 돌아왔죠. 농사 정보도 안 들어왔습니다. 올해는 배추 심으면 안 좋대요. 감자는 이번 주에 심어야 해요. 그런 소소한 정보들이요. 저한테는 안 왔어요. 혼자서 인터넷 검색하고 책 찾아보며 농사를 지었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농산물도 제대로 팔리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서로 농산물을 나눠 먹고 남는 건 공동으로 팔았는데 저는 그 모임에 끼지 못했거든요. 혼자 시장에 내다 팔려 해도 중간 상인들이 헐값을 불렀죠. 이거 너무 싼데요? 싫으면 말고. 그렇게 돌아섰습니다. 혼자 버티려 했습니다. 괜찮아. 나는 계획이 있으니까. 근데요, 아내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허리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시골 생활이 생각보다 힘들었던 거죠. 병원 다니느라 도시로 나오는 횟수가 늘었고 기름값이 생활비를 삼켜버렸어요. 왕복 4시간. 한 번 다녀올 때마다 10만 원은 우습게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아내가 식탁 앞에 앉아서 한참을 말이 없더니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내려가면 안 될까? 그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이 모든 건 내 계획 때문이었는데, 내가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뭘 놓친 걸까? 왜 이렇게 된 걸까?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놓친 건 돈도 계획도 아니었어요. 사람이었습니다. 관계였어요. 결국 우리는 집을 팔기로 했습니다. 부동산에 내놓고 몇 달을 기다렸죠. 4억 5천에 지은 집이 2억 8천에 팔렸어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모은 돈이 이렇게 사라지는구나. 아내는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괜찮아요.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규칙은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 세상은 예외투성이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요. 지금은 경기도의 한 작은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전원주택은 아니에요. 그냥 작은 빌라 2층 집이죠. 근데요, 이상하게 마음이 편합니다. 주민센터에서 봉사를 해요. 주민 상담이요. 아이러니하죠? 평생 민원인 상대하던 공무원이 이제는 그들의 이야기를 진짜로 들어주는 사람이 됐으니까요. 처음엔 그냥 심심풀이로 시작했어요. 무료로 서류 작성 도와드립니다. 주민센터 게시판에 작은 종이를 붙였죠. 그랬더니요, 한 분, 두 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쓰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 서류 어디에 내야 하나요? 저는 천천히 설명해 드렸어요. 예전엔 규정이 이래서 안 됩니다 라고 말했을 텐데, 이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혹시 안 되면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그 말 한마디에 어르신들 표정이 환해졌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 말이요, 참 따뜻했습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찾아오셨어요. 손에 복잡한 서류를 한가득 들고요. 선생님, 이거 너무 어려워서요. 저는 천천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더군요.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은 도시 분위기도 아시고 시골 사정도 아시잖아요. 그 말이요,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아, 나는 이제 양쪽을 다 아는 사람이구나. 그날 이후로 저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이정호 선생님이라 부르며 찾아오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누군가는 기초연금 신청을, 누군가는 장애인 등록을, 누군가는 그냥 하소연을 하러 오셨죠. 저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드렸어요. 예전엔 업무 시간이 정해져 있었지만 지금은 그냥 필요한 만큼 앉아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어르신이 그러시더군요. 선생님, 차라도 한잔하고 가세요. 저는 고맙게 받아 마셨어요. 그 차 한 잔이 예전에 받았던 어떤 포상보다 따뜻했습니다. 저는 비로소 알게 됐어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일이 시작되는 시점이라는 걸. 이젠 계획표도 예산표도 없습니다. 대신 사람들과의 대화, 하루 한 끼 나누는 밥상, 동네 어르신들과 걷는 산책길, 그게 제 인생의 새로운 행정이 됐어요. 어느 날 아내가 그러더군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정말이었습니다. 13억을 잃었지만 제가 얻은 건 그보다 컸어요. 퇴직 전에요. 후배들한테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공무원은 실수하면 안 돼. 원칙이 생명이지. 지금 생각하면 참 우습습니다. 저는 원칙대로 살았지만 정작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했으니까요. 사람의 마음을 몰랐던 것. 그게 제 실수였습니다. 이젠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가끔은 실수해도 괜찮아.
원칙보다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이야. 13억을 들고 시골로 내려갔다가 절반 넘게 잃었습니다. 집도 팔고 꿈도 접고 계획도 무너졌죠. 근데요, 그 덕분에 평생 몰랐던 걸 배웠어요. 인생은 행정이 아니고 관계다. 세상엔 규정대로 움직이지 않는 아름다운 변수들이 있다는 걸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시골 마을에서의 2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패했지만 그 실패가 저를 가르쳐 줬어요. 완벽한 계획보다 유연한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은퇴 후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꼭 제 말을 기억해 주세요. 돈도 중요합니다. 계획도 필요하죠. 하지만요, 그것보다 먼저 준비해야 할 건 마음의 유연함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따뜻함입니다. 저는 그걸 너무 늦게 배웠어요. 여러분은 저보다 일찍 배우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퇴직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용기예요. 저는 68세에 그 용기를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호였습니다.